보다 나은 건강 미래를 설계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박서진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보고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이 72.3세라고 합니다. 공식 은퇴 연령보다 약 10년이나 더 늦어진 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년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워킹 실버가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V는 물론이고요. 즐겨보시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또 생방송 도중에 전화 주시면요, 건강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원장님께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가족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건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무릎 전문의 김종근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비가 계속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가을비가 그렇죠. 내리고 있는데 기상청보다 우리 할머니 무릎 그 신호가 더 중요하다, 더 정확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릎 그렇죠. 예보라고 하죠. 네. 이상하게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좀 더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많은 어르신들의 무릎 통증 주범이 무릎 관절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흐린 날에 되면 이제 어르신들 무릎 아파서 많이 오시고요. 네. 또 치료를 받는 중에도 또 더 아파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기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내 몸과 바깥의 환경이 변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죠.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이제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쭈그리고 앉는 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게 좀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내 관절염이 좀 많이 심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움직이면 통증이 많이 생기고요. 쉬면 괜찮아지는데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우리가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통증이 당연히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침엔 괜찮죠. 자고 일어나면 좀 깔끔하고요. 네. 또 활동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점심이나 저녁이 되면 다시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자기 전에 또 많이 아파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다음 또 그림 볼게요. 통증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그 통증 말고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요, 좀 붓기 시작합니다. 이 부었다라는 거는 관절 내에 물이 찼다는 증상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육안적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절 안에 이제 물이 차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건데, 보통 우리가 여드름을 짜고 나면 나중에 노란색 투명한 물이 생기잖아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이 연골이 닳아서 이게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증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걸을 때 힘을 좀 잘 못 받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걷다가 이렇게 좀 쩔뚝쩔뚝하면서 힘을 못 받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네. 증상.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인데 이 힘을 안 받는 증상은 허리 증상이랑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증상이라고 좀 해서 허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릎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원인을 그렇군요. 그걸 생각하시고 무릎 네. 진료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내 다리 모양이 좀 바뀔 수가 있죠. 사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리가 이렇게 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연골이 이제 다 닳아서 뼈에까지 변형이 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기 전에 좀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서 한번 무릎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좀 검진을 받으시고 무릎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시면 우리 부모님 무릎 건강이 좀 괜찮은지 한번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무릎 관절염이 있다면 이제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뭐 약물이나 물리 치료를 좀 하게 되겠고, 또 그거에도 좀 반응이 없으면 주사 치료,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도 좀 반응이 없게 되면 이제는 이제 좀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죠. MRI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서 연골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볼 수 있는 치료가 뭐 관절경 치료, 그에 네. 따라서 뭐 줄기세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내 거를 살릴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그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그림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 상태를 보고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사진들은 이제 관절 내시경 치료를 하는 거죠. 구멍만 뚫어서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예. 우리가 속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뭐 초기, 중기, 말기 어느 상태든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관절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골이라는 거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 재생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뭔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연골이 계속 닳아 없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랑 우리가 좀 비교가 되는데, 피부가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네. 손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살이 덮이잖아요. 재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골은 이제 손상된 부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게 남는 것만으로도 이제 좋은데 더 나빠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이거 손상된 연골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연골이 어떤 보호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뼈가 네. 변형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변형된 뼈가 관절 운동 범위를 자극을 하게 되겠고, 뭐 구축을 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더 구부리지 않게 된다든지 그렇게 네.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기에 좀 이 병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의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별할 수 네. 있는데, 마지막 4단계가 됐을 때는 무릎에 뼈가 뼈끼리 완전히 붙어서 이제 연골을 더 이상 뭐 재생시킨다든지 어떤 고쳐서 쓸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1, 2, 3, 3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사 치료라든지 관절경 치료, 그리고 뭐 줄기세포 치료 같은 걸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좀 병의 그 단계를 진행 단계를 나눠볼 수 있겠고, 일단 3단계까지는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하나씩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볼 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들의 어떤 상태일 때 줄기세포 치료가 보다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뭔가 최신 의학 치료이기도 하고, 또 뭔가 이 광고도 많이 해서 이게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이제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줄기세포 치료는 이 적절한 환자군을 찾아서 임상 그 증상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젊은 환자분들, 젊어서 내 연골을 좀 살릴 수 있는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나이가 비교적 많더라도 연골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한테도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반복된 주사, 또 보존적 치료를 했다든지 관절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환자들한테는 이제 또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관절염이 심하긴 한데 내가 내 거를 좀 살리고 싶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싶진 않다.
그런 환자들한테도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분에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줄기세포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신 마취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부분 마취를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하반신 마취, 부분 마취를 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부담감 느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과적 질환이 좀 많잖아요. 뭐 맞아요.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협심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뭐 인공관절 수술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절개도 되게 작고 수술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혈이 적기 때문에 이제 수혈도 안 하게 되고 네. 대부분 이제 부분 마취로 하게 되고요. 수술 시간도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웬만한 연령층에서는 다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종근 원장과 함께 정확한 검사와 단계적 치료가 필요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직접 상담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궁금증만 사연으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68세 여성분이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안쪽이 아픈데 요즘은 앉아 있어도 통증이 심합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분명히 무릎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릎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초기 증상이 뭐냐면 이제 쪼그리고 앉는 게 안 되기 시작하죠.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힘들 때가 이제 계단을 다닐 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도 그렇고요, 내려갈 때도 그렇죠. 이제 다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다리가 이렇게 좀 휘어 있는 분들, 오다리가 돼 있는 분들이 특히 안쪽을 아파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을 떠나서 이제 앉아 있어도 아프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절염 단계가 굉장히 심해진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다리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하지 전장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게 좋겠고 관절염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무릎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분께서도 전화를 주셨고요. 1시간 정도 걷고 나서 무릎을 만져보면 열감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걷고 나서라는 말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움직이면서 통증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점점점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데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열감을 호소하는 거 보면 저거는 네. 이제 뭔가 부었다. 속에서 이제 뭔가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중에 관절에 물이 차서 붓는 증상이죠. 관절염이라는 건 하나의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붓거나 이러면 이제 열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저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셔서 내 관절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열감이 있거나 무릎에 물이 차도 통증은 없을 수도 있나요? 제가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열감이 차면 이게 되게 뻑뻑하고 또 물이 차면 되게 뻑뻑하거든요. 분명히 불편함이 좀 느껴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예. 아마 저기서는 환자분이 제일 본인이 심한 증상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같이 동반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열감이 좀 느껴지고 무릎이 뻑뻑하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신다면 분명히 이제 무릎 안에 이제 관절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는 증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74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효과가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아프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모든 환자들이 뭐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그리고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그렇게 그게 호전 양상이 없으면 네. 내 무릎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정밀 검사라든지 특히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연골은 어떤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좀 그 연골 손상이 좀 있거나 그럴 때는 그에 맞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MRI 촬영이 좀 필요한 상태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어떤 치료법이 정확하게 좀 적용이 될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방법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계속해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전화 상담은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이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눌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가 무릎 관절의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줄기세포가 정확히 뭔지 많이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세포인가 뭔가 좀 치료제도 적용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같은 의사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 줄기세포가 뭔지 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줄기세포는 미분화된 세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포가 뭔가 자라나서 어떤 분화가 돼서 어떤 특정 세포가 되는 거죠. 마치 네. 씨앗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세포가 이제 뭔가 이 줄기를 뻗어 나가게 되겠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이제 밭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에서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줄기세포도 어떤 방향성을 찾아서 이 줄기를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걸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이제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일단 들어가서 생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붙어야 되겠고요. 붙어서 거기서 얘가 살아서 이제 분화가 돼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연골로 돼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연골로 딱 다 가면 좋은데 한계가 있는 게 꼭 연골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애들로 가거든요. 그래서 섬유라든지 아니면 지방세포로 가게 되면 사실 줄기세포의 어떤 분화력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치료 자체도 또 뭐 결과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생착을 시켜서 분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어떤 좋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연구를 하면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생착이 되고 분화가 돼서 사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포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줄기세포란 이제 이게 분명히 연골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성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고, 줄기세포를 그럼 어디서 가져오냐, 이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줄기세포가 잘 생착이 되고 분화가 되는 그런 요소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줄기세포의 소스죠.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줄기세포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서 가져오냐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골수랑 제대열, 지방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골수랑 제대열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골수는 보통 우리가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허벅지뼈, 대퇴골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골수가 많은 골반, 골반에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골반 부위는 우리가 백혈병 환자분들 조혈세포 이식할 때 추출하는 부위죠. 그만큼 골수가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소스로는 이제 제대열을 더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대열이라 하면 우리가 산모와 이제 태아 사이에 연결되었던 줄, 네.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여 줄기세포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골수와 제대혈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줄기세포를 채취하게 되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골수라는 거는 이제 대퇴골에도 있을 수 있고 골반에도 있는데 예전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방법은 이제 대퇴골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수술 시에 수술되면 연골이 결손된 부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결손된 부위에 이제 뼈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뼈에다가 이렇게 작은 구멍을 내죠. 그래서 이게 미세 천공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여기 있는 이제 구멍을 내면 이 대퇴골에 있는 이런 이제 골수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골수들이 이게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피떡을 형성하게 되죠. 결손된 부위에 피떡을 형성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선지 해장국 먹듯이 그런 선지가 이렇게 덮여지게 되죠. 네. 그 이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좀 생착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골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이제 연골로 재생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이 작은 구멍으로 골수가 충분히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세 천공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외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곳에서, 골수가 많은 곳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제 골반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골반 뼈에다가 이 바늘을 놓고 이제 추출을 하게 되겠죠. 이게 뽑아내면 많은 양의 골수를 얻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얻어낸 골수를 원심 분리기로 돌립니다. 네. 돌리게 되면 이제 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층에 이제 줄기세포가 있는 층만 따로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집약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있음을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미세 천공술 그리고 이제 골반에서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두 방법에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은 미세 천공술이죠. 수술할 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고 또 가격도 저렴한 그런 네.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구멍으로 많은 양의 골수를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교과서적으로는 한 1 곱하기 1cm 미만인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부위가 많이 크지 않는 경우에 적용해 볼 수가 네,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대퇴골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는 좀 약간 그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한 분화가 되는 그런 잠재력이 좀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골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비교적 바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많은 양의 골수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양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뽑아낸 부위가 골반이다 보니까 그 골반 부위에 사실 또 다른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 그쵸.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본인이 늙어 있으면 뼈도 늙게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골수도 늙게 되겠고 그쵸. 골수가 늙게 되면 줄기세포도 나이가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어떤 연골세포로 분화되려고 하는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국에서도 50세 미만에서만 골반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세천공술과 골반에서 수출한 경우 분명히 차이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제대혈 줄기세포는 또 어떻게 얻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대혈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산모와 태아 사이에 있는 태출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건데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이 태아에서 갓 나온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하다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신선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잠재력이 큽니다. 분화가 잘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좋죠. 그래서 뭔가 연골세포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많이 연골세포 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클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 나이가 많더라도 그 얻어진 줄기세포는 태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의 어떤 줄기세포의 잠재력을 기대하면서 재생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예. 일단은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이따도 설명드릴 거지만 이게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냉동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를 어떤 기증을 받아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바로 사용을 못 하고 네. 그걸 준비하는데 뭐 해동을 시키고 또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적으로도 좀 부담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가격 저항력이 있는 게 이제 사실이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쵸. 보관하고 또 누가 기증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그거에 대한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가 예. 재반 비용이 많이 이제 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줄기세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좀 감안을 해서 네. 좀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를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수명을 늘리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무릎 관절염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직접 상담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김종근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Q&A를 통해서 내 무릎 통증에도 줄기세포 치료가 적합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보여주세요. 자, 건강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는데 요즘 무릎이 붓고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산에 가기 또 좋은 계절이 옵니다. 네, 그렇죠. 가을 네. 단풍 보러도 많이 가시고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잠시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산에 오르고 내릴 때 무릎에 통증이 좀 느껴진다 하면 이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등산이라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그런데 이제 보면서 다니면 뭔가 좀 힘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무릎의 관절에서는 별로 안 좋은 운동입니다. 네. 오르는 과정에서도 무릎이 이제 힘을 많이 받아서 부하가 가기 때문에 연골이 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어. 좀 디디다 보면
디다 보면 또 그 충격에 의해서 그쵸. 연골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게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등산을 갔다 오신 분들이 때문에 무릎 환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산을 뭐 다니고는 싶은데 그죠? 네. 무릎이 계속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무릎에 네. 치료하는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좀 잘 낫고 생활할 수 있을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등산을 하시는데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고 아프다. 분명히 이제 무릎에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분의 사례를 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사례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42세 남자분이시고 오른쪽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3개월 전에 등산 후에 아프기 시작을 하셨고요. 음. 또 이제 통증, 부종을 좀 동반을 하셨죠. 특히 이제 구부릴 때 좀 소리가 나고요. 올라갈 때 아프다 그러시는데 특히 이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올라갈 때 통증이 있습니다. 관절면 앞쪽에 좀 손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고 이미 보존적 치료를 한번 하셨습니다. 연골 주사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이분 엑스레이 사진과 MRI 사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요. 어느 정도 이게 관절 간극이 조금 유지는 된 것 같은데 얼핏 좀 좁아져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안쪽이죠, 네네. 그죠? 해볼 수가 있겠고 MRI를 이렇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MRI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보니까요, 하얗게 물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이제 연골이 결손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뼈가 있겠고 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얇은 이 막이 있습니다. 네. 이 막이 이 연골입니다. 아. 이게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뚝 끊기듯이 끊어져 있잖아요. 있네요. 그래서 끊어져 있고 네.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음. 또 보면 이 뼈에 하얗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그건 왜 있는데 그런 건가요? 이거는 이제 뼈끼리 닿게 되니까 연골이 충분히 보호작용을 못하고 뼈끼리 맞닿는 면적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뼈가 부어서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굉장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뼈에까지도 좀 영향이 생기고 네. 있는 그런 단계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앞에도 이분은 보니까 연골 앞쪽 활차부 쪽에서도 네. 연골 결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쪽에도 연골 결손이 있고 앞에도 연골 결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이가 젊다는 점, 그쵸. 42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 거를 좀 쓸 수 있다. 자가골수. 내가 내 몸에서 뭔가 줄기세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그게 좀 중요하겠고 또 바로 수술을 좀 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골반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제가 이제 권유를 해드렸고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환자의 이제 골반이거든요. 골반에다가 네. 바늘을 꽂고 이렇게 쭉 시린지를 넣어서 빨아 올리면 이제 골수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이 골수를 이렇게 원심 분리기에 넣습니다.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돌리죠. 돌리면 일정 시간 동안 돌려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농축된 줄기세포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네,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분리가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절경 사진을 봤는데 이 관절경에 보면 아까 우리 MR에서 봤던 결손 부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살아있는 연골이라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게 결손된 연골 부위입니다. 많이 여기를 떨어져 나갔네요. 네, 완전히 파 들어가서 네. 이 뼈가 이렇게 노출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지금 몇 센치 정도 재는지 자로 확인을 좀 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다른 그 두 부위에서 연골 결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앞쪽이고 이건 안쪽인데 안쪽에 연골이 결손된 부위를 확인을 했고 이것도 자로 우리가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이 사진 같은 게 보시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연골의 이제 결손 부위에다가 우리가 뭐 덮개 같은 거를 덮어줘야 되니까 이 덮개를 이렇게 모형에 따라서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덮개 모양에 만들어진 모양에 따라서 아까 추출된 줄기세포를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줄기세포가 이 안에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손된 부위를 어느 정도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매트릭스 제제, 그 덮개 제제를 콜라겐에 묻힌 제제를 여기다 이렇게 도포를 해 놓은 사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치료 후의 모습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4개월 뒤에 우리가 MRI를 찍어본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결손된 부위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4개월 되니까 여기가 채워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도 네. 증상도 많이 좀 호전이 되셨고 특히 올라갈 때 아팠던 통증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좀 높은 돌산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라 그랬고 처음에는 네. 좀 완만한 경사가 있는 데만 좀 올라가 보도록 권유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4개월 뒤의 모습을 비교를 해드렸고 이쯤 되면 이제 조금씩 등산을 이제 완만한 경우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활동을 또 하게 되면 또 연골이 재생되는 기간이 원래 필요하거든요. 네. 완전히 뭐 내 걸로 생착되고 또 이제 뭔가 분화되는 과정이 그래도 완벽히 끝났는데 한 6개월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걷는 동작만 저희가 좀 하라 그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서 적극적인 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내 무릎 연골에 잘 생착이 될 때까지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기간만큼은 조금 조심하면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2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사례를 만나보셨고 이제 본인의 골반에서 추출한 이제 골수 추출한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와 단계별 치료가 필요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아픈 무릎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좀 힘드시거나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 환자는 42살이고 저는 70입니다. 네네네. 환자는 44살. 네네네. 어떤 분의 사례실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드님. 44살. 저거 있잖아요. 예. 저 지게차 꽂힌다고 밑에 엎드렸다가 네. 그 무릎이 그 땅에 그 돌에 바퀴 불어가지고 그 연골이 짜게졌대요. 갈라졌대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네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 맞고 한 몇 년을 침 맞고 나 개안했는데 한 네. 7년 동안 개안했는데 네. 저 사무실에서도 사무만 보다가 저거 밖에 일 도우러 나와 보이겠네. 그만 아파가지고 이제 그 정형외과 가가지고 한 번 치료받았는데 또 네네. 월요일 날 예약은 돼 있는데 한 번 치료받아도 전혀 통증이 안 가란다 하네요. 그러셨군요. 지금 계속 통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네네. 김종건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드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현장 일 쪽으로 많이 하시나요? 그런데 사무 많이 보고 바쁘면 현장 일을 철강하거든요. 그 지게차에서 이게 쭈그리고 계셨을 때 예. 무릎을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아래 바닥 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 바닥 밑으로 기 들어가면서 그 돌 있는데 무릎을 볼 기드가 있겠네. 고마 그래 됐다 하네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그런 어떤 무릎이 굴곡되는 무릎이 많이 구부러진 자세가 되면 그 속에 있는 연골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예. 초기에는 좀 괜찮을지도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연골은 자연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붓기도 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형외과에서는 뭐 다른 주사 치료나 이런 치료는 안 하셨나요? 이제 정형외과 전번 월요일에 처음 가십니다. 처음 갔어요. 예, 이때까지는 안 아팠는데 각종의 현장이 바빠가 좀 애도오고 나니까 막 아프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무직 쪽으로 계시면서 그냥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고 이럴 때는 그렇게 통증이 유발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좀 활동적인 일을 한다든지 현장 일로 돌아다니면 활동량이 당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연골이 좀 손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번에 정형외과 가서도 뭐 약이나 물리치료 또 혹이나 좀 주사 치료 같은 걸 해도 호전이 없으면 좀 연골 손상 사태가 좀 심하다고 좀 판단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3, 4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아파지는 거 보면 뭔가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무릎 관절염, 무릎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이제 Q&A를 통해서 내 무릎 통증에 어떤 방법의 치료가 적합할지 알아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질문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무릎 통증으로 뼈 주사를 맞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뼈 주사에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또 치료 방법에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이 뼈 주사라고 그러는데 네, 뼈 주사가 정확하게 어떤 주사인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네. 좀 늦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너무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하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뼈 주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뼈 주사라고 합니다. 아. 근데 왜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뼈 주사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절 강내, 무릎 내에 놓는 주사 이렇게 앰플을 이렇게 보면 네. 하얀색이에요. 그 스테로이드 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이라는 게 약간 이제 우리 뼈의 그 뼈가루처럼 하얀 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뼈 주사라는 어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뼈와 전혀 관계가 없는 주사인데. 아, 그죠? 그럼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 맨날 뼈 주사 맞고 왔다는데 사실 그렇군요. 뭐 관절 주사라고 얘기하면 모를까 이제 아시니까. 네네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뼈 주사를 맞았다라는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특히 부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주사를 놓게 되면 통증 효과라든지 부종 감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네. 다만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겠고요. 네. 감염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겠고 오히려 또 연골을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만 딱 아플 때 하고 또 그 효과를 딱 볼 수 있을 때만 맞는 네.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도 음. 통증이 계속 심하다. 이렇게 보면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다른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와 비슷했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69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5년 전에 미세천공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세천공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중에 하나죠. 간단하게 내 무릎에 대퇴골에서 구멍만 뚫어서 거기서 줄기세포가 나오게 하면서 네. 치료를 연골 재생을 돕는 치료인데 이미 그 수술을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프다고 하시는 거죠. 이거 이제 조금씩 아프다가 이제 내원 3달 전부터 통증이 이제 극심히 심해져서 내원을 하셨고요. 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붓는다, 열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통증이 하도 심하니까 이분도 이제 뼈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그걸 맞아도 그때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볼게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 이게 약간의 골극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퇴행성 변화가 조금씩은 와 있고 MRI를 찍어봤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소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끊어져 있네요. 네, 여기가 네. 보니까 결손이 돼 있어서 네. 물이 좀 차 있는 증상 것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물이 이 관절 강내 이게 하얗게 되게 꽉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천자를 해봤죠. 천자라는 건 이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 노란색의 이제 이 투명한 물에 이 가루 같은 게 보입니다. 이 가루가. 이게 이제 연골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간 연골이 이제 산산이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겠고 이 가루들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차게 되겠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또 다음 사진도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일단 많죠. 네. 69세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기도 늙어 있기 때문에 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도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자가골수 미세천공술이라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통증이 생겼죠. 결손도 다시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를 조금 더 이제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신선한 줄기세포를 얻는 게 관건이어서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제대열 줄기세포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은 이미 제대열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이렇게 쭉 해서 이 냉동을 시켜놓게 됩니다. 냉동을 시켜놓게 되고 우리가 딱 이 과정 다음부터 나는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제품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이미 이 보관되고 이제 냉동돼서 보관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 가격이 조금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품이 주문이 되면 이제 바로 해동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이 한 2, 3일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제대열 줄기세포를 받겠다고 하면 그로부터 한 2, 3일, 길게는 한 3, 4일 뒤에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도착하게 되면 수술 날에 이제 수술장에서 우리가 이 앰플에 들어가 있는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준비를, 도포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네.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수술장에서 관절경 사진을 봤는데 아까 말한 그 결손 부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꽤 커 보이네요. 네, 요게 하얀 게 연골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결손이 돼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걸 확인할 네. 수가 있겠고, 줄기세포를 잘 함유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좀 뚫어놓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줄기세포를 여기 보시면 이제 줄기세포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살짝 보이거든요. 네. 이 화면이 있겠고 이 줄기세포를 쭉 발라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치료 후의 모습까지 좀 살펴볼게요. 네, 치료 1년 경과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한 번 더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 결손이 돼 있는 요 부위가 네. 치료 후에는 잘 이제 회복이 됐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네요. 네, 이분 같은 예. 경우는 예후가 특히나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꼭 고려를 해주시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57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5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주사 치료를 뭐 수차례 시행을 했었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서 효과가 없었는데 네. 특징적인 것은 다리가 좀 휘는 게 본인이 느껴질 정도로 그게 이제 증상으로 하나를 호소를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네.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이 안쪽에 이 관절 간극이 좀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그러네요.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안쪽이 관절 간극이 좁아지게 되면 우리 몸 다리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어떤 변화냐면 오다리 변형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안쪽이 좁아지면서 무게 중심이 안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다리는 점점 이렇게 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항상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관절 간극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오다리가 되는 과정은 항상 맞물려서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도 제대열 치료를 받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관절염 단계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안쪽에 관절염 단계가 3단계 정도 이렇게 상기 정도로 판명이 됐고요. 네. 그래도 4기는 아니니까 내 거를 좀 살려볼 수 있는 그쵸. 여지가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를 좀 고려하게 되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분이 또 우리가 인공지능 엑스레이 판독 프레임으로 돌려봤을 때 오다리 각도가 이렇게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왔거든요. 이걸 자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오른쪽은 10도가 나오고 왼쪽은 11도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측부에 관절염이 있는 연골 손상이 있는 부위에 연골을 재생시켜 주더라도 오다리가 저렇게 남아 있으면 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제대열,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다리 모양을 바꿔주는 무게중심의 축을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계획한 거는 지금 무게중심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빨간 선 보면 안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다리 모양을 살짝 바꿔서
일자 다리는 X자 다리로 네. 해줘야 됩니다. 보통 절골술이라 그러는데 절골술을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다리 변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같이 해줘야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에 어떤 임상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리 구조적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그런 절골술 절골술이죠. 예, 같이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어떤 치료 과정,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들여다봤는데요. 보니까 안에서 연골, 반월상 연골이라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다른 연골도 파열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네네.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연골막도 깨져서 연골이 결손이 돼서 뼈가 이렇게 노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월상 연골 뿌리 부위가 파열된 거는 우리가 이제 꼬매줬고요. 꼬매줬고 그다음에 연골이 결손된 부위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제대열 줄기세포를 도포를 네.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 결손된 부위에 이렇게 이제 도포를 하는 장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 모양을 그대로 놔두면 이분은 재생된 연골이 다시 또 닳아 없어져서 그쵸. 또 다른 수술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골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제 다리 모양을 바꾼다 그러면 뭐 자세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뼈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세로는 교정이 안 되고 네. 우리가 뼈 자체를 어떻게 뭔가 좀 잘라서 해서 뼈를 이제 이동을 좀 시켜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사진 보면 이게 경골 부위인데요. 정강이 뼈에 이렇게 우리가 금을 일부러 내는 겁니다. 금을 내서 이 부위를 살짝 벌려주면 다리 축이 X자 모양이나 일자 다리로 바뀌게 되겠고, 이대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철판 같은 걸 내서 고정해주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자 다리 모양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사진으로 비교해 볼게요. 눈에 띄게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골이 재생된 효과도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다리 모양도 바뀌었죠. 치료 전에는 이제 오다리가 되면서 무게 중심이 이쪽 안쪽으로 있는 네.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 골반의 중심과 이 발목의 중심을 선을 그었을 때 약간 바깥쪽.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전에는 안쪽에다가 무게 중심을 힘을 주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약간 바깥쪽, 그 외측의 연골은 이제 괜찮으니까 외측의 연골로 좀 살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치료를 했었고, 다리 모양도 적절하게 잘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대열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줄기세포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Q&A를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궁금증 저희 해결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양쪽 무릎이 다 아픈데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예. 우리가 전제를 하나 둬야 되는 게 뭐 주사 치료가 아니라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네. 이런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우리가 한쪽을 수술하게 되면 그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디디고 걷게 하는 과정을 한 6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줄기세포가 안에 들어가서 잘 생착이 되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재생되는 과정을 충분히 안 주고 그 부위를 디디고 다니게 되면 그렇죠. 이제 연골 재생을 하려는 연골 세포들이 다 이제 날라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밭을 읽어놨는데 네. 밭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를 이제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기 전에 그냥 밟고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주 정도의 6주? 어떤 목발 생활 기간이 필요하죠. 네. 이거를 양쪽 수술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 환자분은 그냥 누워 있어야 누워 계셔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됩니다. 예. 이제 양쪽 다 너무 심하시게 아프셔가지고 나는 짧은 기간에 낫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웬만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 수술을 하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두고 다음 네.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보통 한 6개월 뒤부터 다음 반대쪽 수술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분명히 6주에서 6개월 정도의 이제 간격을 두고 양쪽 다리를 수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궁금증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줄기세포 치료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많이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가 만능 수술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연골이 재생이 되더라도 내과의 어떤 소위 말하는 초자 연골,
내 자연의 연골을 되는 확률은 좀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비슷한 연골로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내 거보다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다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뭔가 그 수술하고 나서 임상적인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경우들이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있다 그러면 내 다리 모양 변형을 안 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